안녕하십니까. 4급 배정한자풀이 25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은요, 수많은 배정한자풀이를 익혀 오셨을 거고요. 또 배정한자풀이 뒤에 확인 문제풀이를 했을 겁니다. 중요한 거는요, 배정한자는 여전히 확인학습 선상에서 또는 시험 문제를 볼 때 굉장한 위력을 발휘한다는 거죠. 왜요? 결국은 글자는 외워야 되니까요. 그런데 외우기 위해서는 원리만큼 좋은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그 첫 번째 글자 만나보도록 하죠. 지금 보니까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사실은요, 바유자에다가 나무목을 합친 거거든요. 이 바유자는 씻을유라는 뜻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를 구부리고서 줄기처럼 물줄기를 쳐서 뭔가 자기 몸을 씻는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지금은 뭐 샤워기가 있지만 옛날에는요, 샤워기가 없기 때문에 시냇물이 졸졸졸 떨어지는 어떠한 폭포 같은 데다 사람이 등을 대고서 떨어지는 물줄기에 그 몸을 쳐서 몸을 씻습니다. 그래서 이게 씻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사람의 등에 흐르는 물로 끼얹어 씻듯이 줄기를 이루는 나무다. 즉 나무는 나무인데 무슨 나무냐면 사람이 허리를 구부리고 물줄기처럼 계속 떨어져서 내려오는 것처럼 그런 나무까지. 그래서 이것이 가지조, 작은 나무까지 해서 작은 가지조 이런 뜻으로 쓰이는 조자가 됐습니다. 우리 조건, 조리, 조목할 때 이 조는 결국은 작은 나뭇가지처럼 자잘구레하게 뻗어나간 것, 그것을 조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조목조목 따지는 사람은요, 본 나무, 본 줄기는 잊어버리고 잔가지만 세세하게 따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때문에 간혹요, 삼천포로 빠지기도 쉽죠. 여러분, 원줄기에 신경을 쓰십시오. 여러분, 본바탕의 성품에 신경을 쓰십시오. 이거야말로 아름답게 사는 길이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지을 조자입니다. 무언가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같이 볼까요? 이게 알릴 꽃자라는 꽃자고요. 그 다음 갈착자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이 해야 할 일을 알리기 위해서 간다는 데서 이것은 원래는 나아가다라는 뜻으로 나아갈 조였다가 그 나아가서 상대방에게 네 할 일을 알려줬으니까 해라 해서 이것은 무언가 만든다라는 뜻으로 지을조, 만들조라는 뜻이 생겼습니다. 결국은요, 뭔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도 아랫사람한테,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무언가 물건을 만들어내라 또는 일을 하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가다. 그래서 갈조, 만들조, 지을조, 조형, 개조, 또 조화할 때는요, 전부 지을조라는 뜻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결국은 지을조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요즘 회사 생활에서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네 할 일을 알려주는 것이 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주었으면 뭔가 일이 생겨야죠. 일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조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글자 만나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요, 세조자입니다. 새라는 뜻 같이 볼까요? 원래 세조는요, 이처럼 새의 모양을 본딴 글자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점은 원래 새의 발가락의 모양이었죠. 발에 새 발이 4개란 뜻이 아니고 새의 발가락과 깃털의 모양을 본딴 겁니다. 새, 눈, 부리, 날개, 그 다음 발이었거든요. 그러다 세조로 바뀌었고요. 길조, 백조, 조족지열. 새 발의 피라는 뜻이죠. 사실 새의 발을 여러분이 이렇게 긁힌 것을 보면 알겠지만 새 발에는 피가 안 납니다. 웬만해서는 피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조족지열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 새 발의 피라는 얘기는 거의 아예 나오지도 않는 핏방울 짜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큰 것 중에 아주 일부분을 조족지열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새 발을 여러분들이 그 피를 내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겠죠. 시골에서 새 잡아본 아이들이요, 그 발을 슬쩍 이렇게 긁히다 보면 피가 나지도 않습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조족지열이라는 것은 굉장히 아주 좀 조잡하면서도 거의 없는 거나 매한가지라는 뜻이죠. 그러면 또 다른 글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 있을존이라는 글자입니다. 존재하다. 과연 있다라는 뜻, 어떤 뜻인지 같이 보도록 하죠. 있긴 있는데 무슨 있는 거냐면요. 있을제라는 글자가 이렇게 바뀌고 아들자입니다. 무슨 얘기냐?
어린 새싹 같은 자식이 잘 있는지 살핀다는 데서 있다라는 얘기예요. 즉 자식같이 어떠한 물건이나 상태가 나와 있는 걸 존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존재, 존속, 보존. 원래 생각이 자식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죠. 그럴 수밖에 어린 싹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린 싹이 있나 없나 살펴본다. 있을 존. 여러분은요. 수많은 능력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존입니다. 그것이 보존하는 거죠. 그것을 개발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또 어떤 글자가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높을 존이라는 글자예요. 높이다라는 뜻도 있죠. 같이 볼까요? 이것은 우두머리라는 뜻이 있고 이것은 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원래는 술단지추 두목추라는 글자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술단지를 손에 들고서 윗사람이나 신에게 바쳐 따른다는 데서 이것은 굉장히 공경하는 일이다 해서 공경할 존 또는 높이는 거다 해서 높일 존이라는 글자가 된 겁니다. 사실은 우두머리를 손으로 모신다 해서 높을 존이라는 뜻도 있고요. 존경, 존중, 자존심, 스스로를 높이는 마음이 자존심이죠. 결국은 남이 높이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겁니다. 얼마나 부족한 마음입니까? 자존심은 절대로 세울 때가 아닙니다. 세울 필요도 없어요. 스스로를 높인다는 건 천한 일이에요. 스스로를 낮추면 누군가가 높여줍니다. 이것이 자긍심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자존심 내세워봐야 쓸 데가 없어요. 쓸 데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존심 내세워봤나요? 특히 부모님한테요. 절대로 내세우지 마십시오. 연인 사이에 내세웠나요? 내세워봐야 오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루종이라는 글자네요. 같이 볼까요? 이건 집면이니까 집이고 요건 사당이나 어디에 모셔놓은 위패의 모양이죠. 즉 무슨 이야기냐. 신을 모신 집이라는 데서 이것은 종묘 사당을 나타냈다가 그곳에는 대부분 마룻바닥이 많다 해서 이것은 마루종으로 쓰자 해서 마루종입니다. 종교, 종가, 종친회할 때 이것을 마루라는 뜻으로 보지 말고요. 이때는 이것을 종묘종 또는 사당종으로 보면 더 이해가 쉽겠죠. 즉 집안에 위패를 모셔놓은 것이 사당이나 종묘다라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종갓집 할 때는 마룻바닥이 많은 집이냐 그런 뜻이 아니죠. 이것은 종묘를 모신 집이 종가입니다. 그러니까요. 마룻바닥은 일단 많고 볼 일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종이 되니까요. 이때 이 종은 종교할 때의 종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두머리 으뜸이란 뜻도 있습니다. 사실 높일 숭자는요. 그 위에 매산이 붙었습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 산 중에서 가장 꼭대기 종묘처럼 뭔가 모셔놓은 꼭대기가 뭐냐? 높이다란 뜻으로 높을 숭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숭배받는 대상은요. 그런 의미에서 산 꼭대기처럼 마룻바닥을 높이 세우는 것과 비슷한 뜻입니다. 여러분 마룻바닥에서 사십시오. 그러면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어원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집을 절대로 마룻바닥으로 고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글자인지 같이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자축거리다, 즉 걸어간다라는 뜻의 두인변과 그 다음 여러 사람이 따르다라는 뜻과 그 다음에 이것은 갈지, 즉 발의 모양입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 걸어서 앞사람을 따라간다는 데서 이것은 쫓다 해서 쫓을 종, 따를 종입니다. 이것은 두 사람이 비껴가는 거거든요. 둘이 나란히 걷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갈척, 또 이거는 그칠지의 사람의 다리의 모양이죠. 즉 이렇게 바뀌고요. 그래서 이것은 가긴 가는데 앞서가는 사람을 뒤에서 따라간다 해서 따를 종이라는 글자죠. 복종하다, 종사하다, 백의종군,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 했죠. 즉 관복을 입지 않고 흰옷을 입고서 군대를 따라간 것이 백의종군입니다. 아무 벼슬을 구하지 않고 갖지 않고 따라갔다는 얘기죠. 그래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요즘은 누구라도 자기를 알아달라고 아우성치는데 알아주지 않더라도 나라를 위해서 전혀 소위 말하면 지위랑은 상관없이 자기 능력을 알아주든 몰라주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백의 종군입니다. 여러분 공부는요.
혹시 1등 했다가 꼴찌하고 또 2등 했다가 중간으로 내려왔습니까? 다 잊고 백의 종군하십시오.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처음 여러분이 초등학교 1학년 때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공부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또 어떤 글자가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쇠북종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당연히 쇠북이니까 여기에 쇠금이 들어갔고요. 이건 아이동이라는 글자죠. 그런데 이 아이동이 원래는 칠당자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손에 무얼 들고 자꾸 쳐댄다 해서 이게 칠당자예요. 즉 쇠붙이로 된 것 중에서 칠만한 것이 뭐냐? 쇠북이다 해서 쇠북종이라는 얘기예요. 자명종, 스스로 우는 종이 쇠북종이에요. 자명종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자 울명 쇠북종, 스스로 우는 종, 경종, 종탑 전부 다 이때는 쇠북종입니다. 그러니까요, 쇠북종자는 옆에 칠당자가 있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아이동이라는 글자가 원래는 아이들이 손에 무언가를 들고 쳐댄다. 사실 그래서요, 남자아이들 둘 키우는 집 6살 이전에 가구 바꾸면 미련한 부모입니다. 6살 전에는요, 집에 가구가 남아나질 않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요? 제가 쌍둥이 아들을 키우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6살짜리를 말이죠. 그러면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앉을좌라는 글자입니다. 같이 볼까요? 이건 집이죠. 집중해서 이게 무슨 자입니까? 앉다라는 뜻이고, 자리좌자니까요. 집중해서 사람이 들어가 살만한 집 가운데에서 앉을 만한 부분이 뭐냐? 그것은 자리다 해서 자리좌. 소위 말하면 가오간의 앉는 장소라는 데서 자리좌자가 됐고요. 이것은 앉을 좌자인데 흙토죠? 양쪽 무릎입니다. 흙의 양무릎을 양반다리 하고서 앉는다 해서 앉을 좌. 이것은 집중해서 앉을 만한 자리. 그래서 자리 좌, 좌담, 좌석, 강좌 이럴 때는 전부 자리 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앉을 만한 자리를 꼭 차지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다음 글자 보도록 하지요. 이번 글자는 두루주라는 글자네요. 두루두루주. 어떻게 두루하는지 같이 보도록 하죠. 원래 두루주의 이것은 쓸용이라는 글자가 바뀐 거고요. 입구자입니다. 즉 입을 써서 할 말을 다 한다는 데서 두루미치다 해서 두루주자. 즉 쓰긴 쓰는 말인데 여러 사람에게 두루두루 맞도록 하는 말. 그래서 두루주자입니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다, 주위, 주변, 주도. 네, 이럴 때 쓰는 글자는 두루주자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하는 말은 주위 여러 사람한테 사용될 수 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두루두루 주위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 불글주라는 글자네요. 과연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사실 불글주 외에도 불글홍이라는 글자가 있죠. 불글적이라는 글자도 있고요. 그럼 도대체 이 불글주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게 원래는 나무목에다가 이렇게 벤 모양입니다. 무엇을 나무가 이렇게 둥그런 나무가 있다면 그것을 딱 쪼개본다는 얘기예요. 살아있는 나무를, 밑에 뿌리도 있는 나무를. 그러면 가운데 그 심 쪽에 그 나무를 쪼개어 보면 그 가운데 중심쪽에 붉은 끼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나무의 벤 단면의 중심 부분이 붉다는 데서 이게 불글주라는 글자가 된 겁니다. 주홍, 유의결합어, 인주, 주황 할 때 이 불글주자가 쓰이겠네요. 사실 불글적자는요,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불꽃 부분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붉은따 해서 불글적이 됐죠. 그거야말로 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자는 이처럼 다양하게 불다란 뜻도 변화시켰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말처럼 복잡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불구죽죽하다, 불다, 불그레하다, 새빨갛다. 이처럼 한자도 때로는 세분화된 것도 있다는 얘기죠. 다음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달릴주라는 글자입니다. 달리다, 어떻게 달리는지 같이 보도록 하죠. 위에 이것은 요망하다 할 때 쓰는 요자인데 이 요자는 사실은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모양이죠. 그것도 아름답게 해요. 그것이 큰 대로 바뀌었고 밑에 그칠제 사람의 다리 모양, 정강이 모양이죠. 그것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즉
아름답게 서 있는 사람의 모양 같은 다리 정강이가 움직여서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 달릴 주자죠. 사람이 어쨌든 달리는 두 발을 나타내서 이것은 달리다라는 뜻이 됐다는 얘기죠. 경주, 폭주, 주마간산. 달리는 말에서 산을 보는 거니까 대충 보는 것을 주마간산이라고 합니다. 사실 주마간산이라는 건요. 말을 타고 가면서 어떻게 산을 볼 수 있겠습니까? 못 봅니다. 왜요? 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말을 조절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집중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대충 보게 돼 있습니다. 산을. 이것이 주마간산이란 뜻입니다. 다음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요. 술주라는 글자입니다. 예, 저 학생 눈 부릅뜨네요. 술주. 네, 무지하게 술을 밝히는군요. 같이 보도록 하죠. 삼수변 옆에 술동이의 모양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술병에 담긴 물이라는 데서 이건 술이다. 그래서 술주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이것이 술동이의 모양을 본땄거든요. 야, 주량, 주색, 음주 전부 다 이때는 술주자가 쓰이겠습니다. 결국 술주자는요. 당류라는 글자가 술동이의 모양을 본땄다는 것만 알면 전부 다 해결이 되는 그런 글자입니다. 그럼 또 어떤 자가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대나무 죽자, 수월합니다. 같이 볼까요? 이렇게 대나무 잎사귀의 모양을 본따서 대죽의 모양이 됐고요. 죽도, 송죽, 중마고, 대나무 빗자루를 타고 놀던 오래된 연고가 있는 그런 친구를 중마고우라고 합니다. 사실 요즘은 중마고우가 아니고 PC고우더군요. PC방에서 타자 두들기든 오래된 연고가 있는 친구가 요즘은 맞을 겁니다. 옛날에야 대나무로 된 어떤 빗자루 같은 걸 타고서 놀면서 놀았다지만 요즘은 어쨌든 PC입니다. 자, 그 다음 글자 보도록 하죠. 네, 준할준이라는 글자입니다. 준하다. 무슨 뜻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사실은 삼수변 옆에 이런 모양을 본딴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 송골매 모양을 한 송골매, 새가 이렇게 나무 위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처럼 그런 수평을 재는 어떤 기구에 물을 넣어 가지고서 기계장치라는 데서 이건 수준기다. 즉 물에 그 수평을 재는 것처럼 무언가 법도에 맞게끔 무엇을 잰다 해서 이것을 수준기, 준 또는 법도, 준 또는 준할준이라는 글자입니다. 준칙, 표준, 평준화할 때 이것은 결국은 어떠한 기계장치처럼 송골매의 양쪽 날개에 수평을 재는 것처럼 그러한 곳에 물을 넣어가지고서 물이 이쪽으로 쏠리는지를 쫙 수평을 재서 확인했다는 거죠. 사실 송골매의 날개가 이렇게 양쪽으로 퍼져 있다면 이곳에 물을 넣어가지고서 물이 이쪽으로 가는지 수평을 쟀다는 거예요. 이것이 수준기입니다. 그러다가 이것은 법도에 맞게 하는 일이다 해서 법도준, 그것은 꼭 누구라도 준할 일이다 해서 준할준 이렇게 바뀐 글자죠. 오늘 배정한자 풀이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또 그 확인학습을 통해서 점검을 받고 그 다음에 또다시 배정한자 시간을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